5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오늘 5번째고 이제 2주 후에는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대원님들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신나는 병영 독서의 5번째 도서는 걷다, 느끼다, 그리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써주신 임진우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사실 작가님은 아니시고 건축가님이신데 이렇게 글과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한 권의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힌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볼까요? 네, 걷다, 느끼다, 그리다. 걸으면서 이제 느끼는 점, 그리고 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신 게 굉장히 독특하죠. 무엇보다 이 임진우 작가님께서는 전업 작가님도 아니시고 또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님도 아니세요. 글 쓰고 그림 쓰는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건축가로 굉장히 명망 있으신 분이거든요. 건축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드로잉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림하고 친숙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한 권의 책을 꾸릴 생각을 하신 거는 참 용기 있는 도전이셨던 것 같아요. 대원님들도 이 책 펼쳐보시면서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림이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그 시선, 작가님의 시선이 되게 와닿아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림은 아니지만 느낌이 좋았던 감성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공간의 그림을 그려주신 거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촘촘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리셨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임진우 건축가님은 일정도 매우 바쁘시고 하신데 언제 이렇게 많이 그림을 꼼꼼히 그려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이제 처음부터 책을 출간하려고 쓰신 건 아니고요.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하신 거예요. 칼럼처럼 글과 그림을 함께 연재하시다가 이렇게 연재가 끝난 후에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꽤 긴 시간 동안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글과 그림이라서 많은 주제 그리고 다양한 공간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해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해외에 나가시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책이 완성될 때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여가지고 이때 해외 출장, 이제 건축가님들은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는데 임진우 작가님이 해외 출장 가셨을 때 또 출장은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하잖아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또 글을 써서 이렇게 칼럼 연재를 하신 부분이 참 정말 성실하시다, 부지런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건축가 임진우의 감성 에세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걷다, 느끼다, 그리다. 그리고 임진우 작가님이 그 작가 소개 프로필 쪽에 써놓으신 그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Without love, we have nothing 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 대원님들도 사랑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뭐 우리 흔히 부자가 되면 좋지 뭐 돈이 많고 유명하거나 명예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많이 꿈꾸고 선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업적을 이루더라도 허무하고 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요. 또 건축가 임진우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이시면서 성공한 건축가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의외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 보면 그 안에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진우 선생님의 Without love, we have nothing 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새기면서 이번 시간 함께하면 좋겠어요. 강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 순서는 1교시, 2교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상 늘 그렇듯이 1교시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또 2교시를 할 건데요. 제가 쉬는 시간을 그동안 너무 짧게 드려서 그 댓글로 이제 강의에 대한 그런 의견 주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쉬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겠다라고 항상 다짐하는데 또 제가 말이 길어져서 쉬는 시간이 항상 짧아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은 진짜로 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리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한번 믿어보세요. 1교시 이제 작가님 소개가 있고 또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스케치, 두 번째 스케치, 세 번째 스케치에서 마치 1부, 2부, 3부 세 부분의 그런 그러니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1교시에는 작가님 소개와 첫 번째 스케치 부분을 하고요. 2교시에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스케치하고 또 종강 다음 6강에 그 함께 할 도서를 안내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리 임진우 작가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업 작가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보가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그 인기 있고 유명하고 실력이 많으신 그런 그 건축가님이셔서 그래도 정보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방송에도 잠깐 나오셨던 것 같긴 한데 사진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붙여봤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그 인상을 뵀을 때 사진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심이 살아 있으신 그 호기심과 그 창의력이 굉장히 살아계신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와 진짜 뭔가 굉장히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 또 실력 있는 분이신데도 그 천진난만한 표정이 살아있다고 할까요? 좀 임진우 선생님께 죄송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좀 그래서 되게 정말 항상 늘 젊은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계셔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를 나오셔서 지금 정림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사님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또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2020년에는 제38회 서울시 건축상을 받으셨고 또 최우수상 받으셨고 2019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고 2017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상 베스트 7에 들어가셨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독서 코칭 우리가 4권의 도서를 했을 때는 지난번 이제 잡초 그 전략가 잡초를 쓰신 작가님도 이제 전업 작가라고 하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전업 작가보다 더 많은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셨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이제 작가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번 5번째 책인 걷다, 그리다, 느끼다는 전업 작가님이 아니라 건축가님이셔서 좀 더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구성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런 구성 같아요. 자, 임진우 작가님이 이제 생활 신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책에 보니까 이 문장이 단순히 그냥 내가 멋져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신조, 생활 신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활 신조라고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의 모든 다양한 활동들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이 생활 신조죠. 근데 without love, we have nothing 이라고 이렇게 임진우 건축가님은 이런 생활 신조를 갖고 계시대요.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는 사랑 좋아하죠. 이제 19살인 우리 아들도 이제 사랑 타령을 좀 해요. 여자친구가 잘 안 생긴다. 어떻게 해야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여자친구랑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행복한 데이트도 할까. 매일 연구는 하는데요.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대, 20대 이럴 때는 사랑 이야기 많이 하고 뭔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이죠. 우리 대원님들도 다 20대시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 이런 수준은 아니신 거죠?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거는 좀 슬프죠. 사랑이 행복의 씨앗이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임진우 건축가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활 신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문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성경책 66권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그 원문을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without love라고 돼 있잖아요. without love.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인가라는 조건 문장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겠죠. 그런데 그게 말은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지만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가요? 구리나 꽹과리 막 치면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소리가 이제 소음에 가까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아름다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 모든 지식을 알고 능력이 있는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떠냐 하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제 구제한다는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나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봉사활동 하는 경우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책 속에 나온 문장인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기독교인 대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의 실천 잘 하고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책 속에서 가장 중시 여기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아마 임진우 건축가님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기독교 신자이실 것 같긴 하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without love, we have nothing 이라는 문장을 삶의 신조로 갖고 계신 임진우 작가님의 책을 그럼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오늘의 코칭 도서 소개. 바쁘고 분주한 이들에게 정신적 여백을 선물하다. 서울 시내 및 국내 여행지를 돌아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부분은 길을 걷다라는 파트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는 여행을 느끼다라는 파트로 넣어 놓으셨고요. 또 일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 소소한 생각들은 하루를 그리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걷다, 느끼다, 그리다가 이제 국내의 공간들, 그리고 해외의 공간들, 그리고 일상 속의 공간들까지 해서 이렇게 잘 재밌게 구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길을 걷다 첫 번째 스케치 서울 시내 및 국내 여행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여행지. 사실 서울 시내, 우리 대원님들 서울 시내 많이 다녀보셨나요? 저 서울에서 사신다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40년을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임진우 건축가님이 이제 골목 곳곳을 그려준 그림을 보면서 책을 읽는 내내 좀 고향의 추억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고향 서울에 대한 추억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마음이 이 감성 에세이라고 했는데 임진우 건축가님의 감성 에세이 중에 파트 1 부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 시내역이 곳곳에 직접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서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서울은 그저 무조건 높은 빌딩, 그리고 이제 항상 차가 막히고, 사람 많고, 차도 많고, 좁은 골목길, 도로는 굉장히 크겠지만, 답답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다니기 어려운, 사람 살기엔 좀 복잡한,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 시내에서도 굉장히 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성적인 공간을 골라서 이제 글도 쓰고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아무거나 그리진 않죠. 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공간을 그리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예쁜 공간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화 마을길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좀 서울의 중심가, 번화가 이제 발전된 공간 아니고요. 좀 오래된 골목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담양의 담빛길도 예전에는 담양에서 제일 부자 동네이고 번성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제 조용한 좀 오래된 그런 동네 골목길인데요. 담빛길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이제 새롭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화마을길도 서울의 이제 좀 대표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골목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때요? 집이 막 정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언덕이고 또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면 골목이 좀 좁아요. 좁은 골목이라서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는 좋은데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주차 공간이 좀 어렵고 또 이제 상가를 운영할 때는 차가 아주 잘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차 공간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골목길은 그런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상권에서 멀어지고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이 골목의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골목이 좁기 때문에 차는 잘 못 들어오지만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변환해 본다면 사람들이 걷기에는 참 좋은 거리가 되는 거죠. 차가 싱싱 달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싸목싸목 걸어 다니면서 이제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있는 여기 담양 담빛길도 이렇게 걷기에 참 좋은 길이고 이제 아름다운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 마을길을 이제 그려주셨는데 높은 하늘 아래 나지막히 펼쳐진 이화 마을이라고 했는데 높은 하늘이라고 한 게 약간 여기 좀 산동네거든요. 그래서 좀 하늘과 맞닿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늘과 좀 가깝죠. 제가 있는 여기 담빛길은 그냥 평지예요. 평지 산동네 아니어서 사실 저는 서울에 산동네 많이 살아봐서 그 담양의 이런 평평한 공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산동네만의 그런 그 고유한 정치가 또 있어서 또 가끔 보면 좋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산동네는 좀 그 위치가 높기 때문에 좀 하늘과 가까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멀긴 멀죠. 하늘과 땅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 멀긴 먼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곳곳이 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낡은 골목길, 낡은 주택들이 이제 보존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화마을길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막 급속한 개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되는 속도는 느려도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는 마을. 그런 마을이 사실 찾기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들은요. 물론 이제 우리 담양도 지방이고 또 농촌 중심의 마을인데 엄청난 개발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 담양 읍내가 아니라 고서면이라는 시골이거든요. 진짜 다들 농사 짓는 공간인데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는데 이제 바로 저희 농장 옆쪽에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 서울 같은 신형, 최신형 아파트가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한편으로는 내가 서울이 아니라 시골이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우리 마을이 또 서울처럼 되네라는 아쉬움도 살짝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뭐 편리한 거는 정말 가장 최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양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비싼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또 젊은 분들 담양에 살고 싶어 하시는 많은 젊은 분들이 오실 수 있어서 이제 뭐 필요한 개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더라도 이제 난개발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화 마을길은 이제 그런 개발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낡고 쇠퇴한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를 또 계속 가져가는 건 너무 싫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담빛길도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창작자들 이제 거리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화마을길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친근한 그런 공간으로 정겨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잘 보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이제 조금씩 있죠. 그런데 집집마다 이렇게 간격이 좁게 있어서 사실 저로서는 시골의 이 넓은 탁 트인 그런 공간에 있는 저로서는 이런 거보다는 역시 탁 트인 자연 공간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주거 공간으로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화 마을길 그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주셨고요.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양 도성길 그림이죠. 그래서 서울은 이제 수도였죠. 조선시대의 한양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수도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전쟁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한양을 둘러싼 이제 담을 높이 많이 쌓았죠. 이제 적군이 침투하거나 할 때 전쟁을 위한 그런 방어 목적도 있고 그런데요. 600년 역사를 간직한 그런 한양 도성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대문 테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체를 이렇게 감싸지는 못해요. 왜냐면 당연히 조선시대의 한양은 지금 현재 서울 중에서도 그 사대문 안쪽, 강북에 아주 조그맣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강남은 예전에는 서울이 아니었죠. 그래서 경기도였고 나중에 개발하면서 서울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북에 사대문 안에 그 테두리에 이렇게 그 성을 쌓아서 길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다 남아있진 않고요. 이제 성북구 쪽에 보면 좀 북쪽이죠. 그쪽에 이제 있는데 저도 여기 한양 도성길 뭐 몇 번 가봤는데 아 정말 그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조선시대 한양의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600년이나 역사를 간직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와 정말 그림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사진으로 찍으면 금방 이제 찰칵하고 찍으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색깔까지 정말 색감까지 잘 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임진우 건축가님은 미술에도 재능이 있으시구나, 소질이 있으시구나 이제 감탄을 했어요. 저로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또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온몸으로 역사를 증명하는 곳이다 해서 이제 임진우 건축가님께서 이 공간을 픽업하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창신동 골목길인데요. 이제 앞에 한양도성길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고 여기 창신동은 그 뭐 성북에서 멀진 않아요. 종로 많이 들어보셨죠?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그런 골목길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서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옛날 골목길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 봉제 골목을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이쪽 창신동 쪽에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6호선 그 지하철 라인이 새로 신설돼서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 창신동 봉제 골목길, 그 골목길을 이제 가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뭐 전기줄이 막 복잡하게 있는데 그 건너편에 아파트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 창신동 부근에 이제 고층 신형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봉제 골목 쪽 부분만 이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옛날의 정취가 남아 있는 곳이죠. 친근함이 골목마다 틈틈이 숨어 있는 곳, 다른 동네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한 가로가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낮은 담장 너머 집들이 서로 의지하며 섰다. 정말 건축가님께서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공간에 대한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읽으면서 정말 와 이렇게 사실 건축가는 정확하고 꼼꼼하고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학에 가까운 과학자의 눈인데 이렇게 문학적 감수성이 정말 뛰어나신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참 대단하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정말 차갑고 냉철한 그런 시선으로 일을 하시지만 정확성 위해서는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이 굉장히 담긴 그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촌 골목길인데요. 이제 서울에는 뭐 북촌도 있고 서촌도 있고 남촌도 있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사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종로구 쪽인데 통인동하고 옥인동, 이제 경복궁의 서쪽에 있어서 서촌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든지 기준이 왕이 있는 왕을 중심으로 이제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의 딱 중심을 잡고 이제 서촌이 있죠. 근데 여기 통인시장을 보면 그 인사동하고 가까워요. 인사동 골목. 그래서 종로구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놀러 다녔던 공간이 나오네요. 제가 대학생 때는 좀 사실 너무 옛날이죠. 대학생 때는 이렇게 시장이 막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보면 시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최신식이죠. 위에 이렇게 비 안 맞게 지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게가 네모 반듯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공사를 해준 건데요. 그래서 정말 시장의 그 느낌, 활기찬 느낌은 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이 느낌만은 그대로 이렇게 멋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인시장에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아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있었나? 물론 이제 저도 서울에 살 때 이제 일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데 놀러 다닌 거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많이 놀러 다녔고 이제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특히 정말 대기업 회사원이라는 것이 정말 참 바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업무 강도가 힘들어서 딱 주말 근무하고 이틀 쉬지만 이틀 내내 거의 놀러 다니진 못하고 이제 방바닥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통인시장의 새로운 그런 부분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좀 이제 신기한 게 그 엽전,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들어가면 일단 뭐 5만 원을 내면 5만 원, 10,000원이면 10,000원 이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엽전 모양의 그런 코인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로 이제 여기서 뭘 사 먹는 건데 되게 신기한 게 도시락 이제 식판 같은 걸 준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사서 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정말 가보고 싶어요. 대원님들도 나중에 여자친구분들과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서울 나들이를 가게 되면 여기 통인시장에 통이라는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엽전이 뭔지 아시죠? 엽전은 이제 조선시대 때 동전이죠, 동전.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동그랗 동전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끈으로 이렇게 매갖고 다녔던 뭐 그런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런 거를 직접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가보고 싶네요, 정말. 언제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자, 여기는 두물머리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임 작가님이 이제 써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여기도 제가 많이 가본 곳이에요. 여기는 회사 다닐 때, 회사원일 때 많이 가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워크숍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놀러 가는 건데 마냥 즐겁지만 않아요. 왜? 회사에 이제 높으신 분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게 친구들하고 막 가족들하고 즐겁게 놀러 가는 느낌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또 좋은 점은 이제 회사에서 높은 분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좀 비싼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비싼 거 사주시고 또 이제 숙소나 이런 데도 좋은 데 많이 가는데요. 이제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두물머리라는 곳인데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것도 또 참 옛날이네요.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자연 공간 그대로여서 뭐 딱히 뭐 대단한 게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워낙 이제 공간이 아름답고 또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죠. 경기도니까. 그래서 주말 워크숍으로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저랑 엄청 친한 이제 후배가 여기 양평에 여기 두물머리 근처에 살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그 유명한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이영애 님이 양평에서 신혼생활 하시면서 계속 사셨잖아요. 근데 이영애 배우님이 살던 그 집을 지금 뭐 이사를 가셨나 봐요. 리모델링 해서 한옥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만으로 봐서는 경기도 양평이 엄청 그러니까 발전, 개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으리으리한 건물, 멋진 그런 카페나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양평 하면 또 이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평의 맛집들 중에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탑 1은 해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양평 해장국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처럼 써먹곤 하는데요. 사실 양평은 해장국 집이 많습니다. 저도 먹어는 봤는데 제 입맛에는 좀 안 맞아요. 너무 맵고 기름기가 좀 많고 하여튼 그런데 이 해장국이라는 말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장이라는 게 술 마시고 이제 속풀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해장국 집에 가면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를 막 다 드시고 그 사실 술 안주국인 거죠. 술 안주로서의 그 굉장히 맛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 안에 고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고기 내장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로서는 이제 소주도 못 마시고 이 매운 걸 못 먹어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또 싸요. 가격은 싸고 푸짐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전라남도에 공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 서울이 계속 책에서 앞부분에 막 나오는데 그래 서울 내 고향 이렇지라고 아련한 추억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내심 막 반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순천만 습지길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역시 임진우 작가님이 뭘 좀 아시네. 역시 풍경은 전라남도지 막 이러는데 여기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 여기 공원 가보셨어요? 순천 국가정원 사실 이제 제가 이 공간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또 있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전남 순천에 소재한 곳인데요. 그 갈대가 이제 갈대밭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지대이기 때문에 호수처럼 이렇게 늪지대이기 때문에 그 갈대들이 살기 되게 좋은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막 거의 막 초록초록 푸릇푸릇 막 해외처럼 쫙 펼쳐져요. 그리고 이제 물론 늪지대는 발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가정원에 가면 이제 나무 데크로 쭉 다니기 편하게 길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더 편리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되게 인기가 있대요. 근데 제가 전남에 온 지 전남도민으로서 7년 차지만 여길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농사일도 너무 바쁘고 또 시부모님 모시면서 집안일도 바쁘고 뭔가 항상 바쁜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가까운데 1시간 거리인데 못 가서 안타까웠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한번 보면 장엄한 자연의 대서사시이자 교양곡 감상법이다 막 이렇게 임진우 건축가님이 정말 이제 작가님보다 웬만한 작가님보다 더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진교 아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다들 구경을 하세요. 이제 배를 타고 구경하는 게 좀 편하잖아요. 걷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임진우 건축가님이 추천하시는 바는 배 타고 편하게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일부러 걸어서 목재 데크를 따라서 쭉 걸어서 그 무진교를 건너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갈대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진짜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광경을 보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기 순천만 공원은 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행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남에 살고 있는 저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순천만을 갔더라고요. 저는 사실 순천을 자주 가게 됐어요. 제 꿈대로 꿈이 이루어졌죠.
왜 순천을 자주 가게 됐냐면, 아, 정말 제가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했잖아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는데, 일 때문에 순천을 가게 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책이 한 권 탄생합니다. 그래서 제 책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살짝 갖고 왔는데요. 맛있는 도시 순천 본색이라고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제목도 정했고 글도 다 썼는데요. 제가 글을 쓰고 이제 사진은 이제 순천의 아름다운 그런 사진은 이제 심철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그런 사진과 함께 협업을 해서 책을 만들었고요. 이제 순천 하면 공간도 너무 아름답지만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맛있는 음식을 이제 주제로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한번 대원님들도 순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순천 본색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책 자랑을 하나 더 하고 그 맛있는 도시 순천에서라는 책인데요. 이건 사실 웹툰이에요. 웹툰이어서 이제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계속 웹툰을 했는데 웹툰만으로는 아쉬워서 또 이제 책으로도 펼쳤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어주셔서 이제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Love Letter from 순천이라고 부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인천공항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셨는데 이제 임진우 건축가님이 해외 출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대한 느낌 그런 거를 또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하나를 다 그리시고 참 대단하신 작가님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2교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2교시 여행을 느끼다, 하루를 느끼다 그리고 다음 도서 소개랑 Q&A로 할게요. 네, 그럼 대원님들 쉬는 시간 푹 쉬시고요. 우리 2교시 때 만나요.